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 속에서 단 한마디 말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꾼 놀라운 황제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황제가 어떻게 단 10초 만에 전쟁을 끝내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용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리더십과 현명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했던 종교 전쟁 중 하나인 30년 전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전쟁은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덴마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성, 로마 제국의 명장, 발렌슈타인 장군이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덴마크에 대해 파격적이고 심지어 관대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너그러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패전국의 가혹한 배상과 조건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발렌슈타인은 달랐습니다. 덴마크 국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일에 개입할 때는 오직 홀슈타인 공작으로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조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쟁 배상금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심지어 붙잡았던 포로들까지 즉시 교환하겠다고 했죠. 정말이지 승자의 요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의 덴마크 국왕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함정인가? 하고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발렌슈타인은 이 관대한 조건으로 덴마크와의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렇게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2세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발렌슈타인의 관대한 조건은 페르디난트 2세의 장기적인 전략과도 맞물려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다른 전선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페르디난트 2세는 덴마크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후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복권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은 개신교 지역의 교회 재산을 1555년 이전의 가톨릭 소유로 되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70년에 걸쳐 진행된 상황을 황제의 말 한마디로 되돌리려 한 것이죠. 이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신교 제후들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는 결국 30년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페르디난트 2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인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한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의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은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나라는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결국 승리하면서 전쟁은 종결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평화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에서 악에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기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링컨은 남부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복보다는 용서와 화합을 통해 분열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링컨의 태도는 수많은 남부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재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암살당했지만 그의 말과 신념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리더십의 표본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했고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 장수들을 접견한 조선의 국왕 선조의 한마디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선조는 명나라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존망이 명 장수들에게 달렸으니 지휘를 받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휘 체계는 혼란스러웠고 명나라 군과의 협력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 한마디로 명나라 장수들에게 조선군의 지휘권을 일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명나라 장수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선조의 이러한 태도에 감동받았고 조선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게 됩니다. 물론 임진왜란은 선조의 이 한마디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은 명군과의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전세 역전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선조의 이 한마디는 비록 전쟁을 직접적으로 끝낸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더 큰 희생을 막는 데 기여한 현명한 리더십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타인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조금은 안타까운, 하지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를 점령한 후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을 멕시코의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극심한 내전과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멕시코의 후아레스 세력은 막시밀리안 황제를 위협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자신이 멕시코의 황제로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립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처형당하며 외세에 의해 세워진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비록 전쟁을 끝낸 황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어떤 황제도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과 명분,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막시밀리안의 비극은 통치자가 지지를 잃었을 때 그의 말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팍스 로마나 시대의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수많은 전쟁과 내란, 전염병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디오카시우스는 그가 로마 제국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바로 그가 남긴 명상록이라는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터에서 틈틈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기록한 것으로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명상록을 통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자신과 제국을 지탱하는 철학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해주며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번에 전쟁을 끝내는 마법 같은 한마디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철학적 말들은 제국을 통합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 한마디 말로 전쟁을 끝내거나 혹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거나 때로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던 역사 속 황제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렌슈타인의 관대한 협상, 링컨 대통령의 통합의 메시지, 선조의 현명한 지휘권 위임, 그리고 막시밀리안의 안타까운 실패,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 통치까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리더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지혜와 신념,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닌 깊은 통찰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담긴 말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담긴 한마디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혹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리더들의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